안녕하세요. 예땅입니다. 오늘은요, 평소에는 말 중간중간 비는 거랑, 그러니까 공백이 있는 부분이랑 말하다가 말이 꼬여가지고 저는 거, 그런 거를 다 편집해서 올리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도저히 편집해서 끝까지 올릴 자신이 없어서 느린 호흡으로 거의 무편집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장하는 건 뭐라도 마실 거를 좀 준비해 오세요. 물이 됐건, 차가 됐건, 커피가 됐건,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오늘 내용이 좀 독하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따라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내용도 길기 때문에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를 좀 마시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이런 멘트들을 했습니다. 성안에 들어온 사람들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되죠. 맞는 말씀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짤이 떠올랐어요. 지금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는 다르게 조져지고 있는 건 우리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커뮤니티 게시물에 선행학습으로 보고 오라고 해서 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거를 보고 오시라고 한 이유는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댓글창을 보면서 저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만하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걔네들 키워드로 움직이잖아요, 군체처럼. 이때 키워드는 이 영상 보시면 자세히 있는데, 좌파, 중국 이런 거 이렇게 딱 내뱉고 가면은 낙인 찍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었는데, 저는 또 기독교 채널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정치보다 더 팍센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참 머리가 어지러지는 리플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기분 나쁘다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원래 좀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긴 한데, 충고나 조언도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면 잘 안 듣거든요. 악플 읽기 시리즈가 제 채널에 보시면 한 6, 7개인가 있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나한테 이 사람들이 상처를 주려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어야 될 텐데 그럴 가망성이 없단 말이죠. 상처받을 이유가 없구나, 일단 이런 생각 하나랑, 이 영상에서도 제가 읽다가 웃겨갖고 살짝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코미디로 보여요. 개그맨들 참 힘들겠다 이러면서. 뭐 그렇습니다. 자, 사상검증은 누가 하나. 본격적으로 반명선언들 하네. 블라블라. 오케이, 니들은 반명문조 털레유 이름으로 확정된 거다. 예, 여기는 대통령을 까는 유튜브인가요? 재밌는 건 이제 이 영상에 저 여기서 대통령을 언급 안 했던 것 같은데, 우창석이 대통령이었나요? 우리나라? 나 진짜 이 댓글도 여기 달렸던 거예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반 이재명 채널이 되는 거지? 나 너무 웃겨가지고. 아무튼 사상검증은 누가 하나. 증거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독자분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도 확장이라며 저쪽에서 온 사람 사상검증을 왜 하냐며 이재명 말에 실망. 김용남은 자질 부족이 확실한데 이재명이 피했다고 다 찍어야 하나? 그건 아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진영에서도 전체주의가 있을 수 있구나 싶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마저도 이상한 멸칭으로 조롱당하겠죠. 이렇게 멸칭을 쓰는 게 노리는 효과가 뭐냐면 위축시키는 거예요. 더글로리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힘센 애가 은근히 따돌리건 대놓고 따돌리건 동조 안 하면 같이 따돌림 당하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단 거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무서운 거지요. 반명이냐고 사상 검증하는 것도요. 새삼 노무현이 3당 합당 반대했던 맥락 생각하면 진짜 태토 중에 태토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사진 있죠? 손 들고 이의 있습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그때 권력의 크기가 정말 엄청난 거에 혼자 저항을 했던 상남자 아저씨 그립습니다. 자, 모욕은 누가 하나. 이거는 제가 굳이 읽진 않을게요. 입이 더러워져가지고 좀 읽긴 그래. 한번 쓱 볼까요? 모욕을 누가 하고 있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아이디가 굉장하죠. 친문 패족들은 말살하자가 아이디야. 네, 이것도 읽진 않을게요. 눈살이 찌푸려지죠. 이게 길 가다가 가끔 토한 거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텍스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게 이런 거죠. 자, 아무튼 모욕은 누가 하나까지 증거자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공화정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없다입니다. 이 정도면 앞에 거랑 비교하면 양호하죠. 왜 대통령을 비난하냐? 이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대통령을 비난한 대목이 어디 있다는 건지, 일단 비판과 비난을 구분 못하는 거는 요즘 많이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저는 이제 민주정부에서 이 꼴이 나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볼게요. 이재명이 절대선이다라고 하는 요새 분위기를 보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재명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며 신망을 얻어 큰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일 뿐입니다. 추앙은 본인 도망치고 모두를 망칩니다. 누구보다 본인이 그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생략. 제가 이 영상을요, 윤석열 안수기도 해준 목사들 기억하시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랑 윤석열이 붙었을 때
그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독일 교회 역사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역사에서 신뢰를 찾아 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말한 건데, 그리고 거기에 교회들이 예수의 정신을 얻고 돈과 권력과 결탁한 종교 권력이 어떤 해악을 끼쳤나 독일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만든 영상인데,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민주정부 얘기를 하면서 쓸 줄 몰랐어요. 씁쓸합니다. 넘어갑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반명. 한심하다. 대충 동영상 보니 곧 반명 외칠 인간이네. 이하 생략. 여기는 좀 읽어야겠다. 지들만 오래된 당원이고 지지자인 줄 아는 모자란 것들. 이 말은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 채널에 처음에 들어오시고 두 번째 들어오시면 항상 걸려있는 홈탭에 영상이 요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냐. 아까 악플읽기에서도 보셨듯이 이재명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만드니까 막 너 중국인이냐? 막 이러면서 좌파네 이러면서 그런 악플들이 달렸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 이재명 당선시키려고 만들었죠. 왜냐면 그때 한창 유행했던 프로파간다가 이재명이 되면 나라 중국에 팔아먹는다고 요즘도 그쪽 세계관에선 쓰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파다 보니 이승만 때 야당 후보가 천주교였어요. 그때 목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70년 전에는 야당 후보가 이름이 누군지 기억 안 난다. 되면은 바티칸에 교황청에 나라 판다고 했던 한국교회 목사들이다.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댓글이 달려있으면서 내가 반명이 돼 있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분은 한 번은 저한테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아니 여기 대통령 이해가 없는데 젊은 사람이 깨어있는 줄 알았더니 털레반이었구만. 통일교 신천지 JMS 중 어르신도 한 명이다. 이 사람 분명히 뭐 그렇다. 지들만 깨어있는 줄 알아요. 이거 약간 공유해서 쓰는 말인가 봐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영상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신이다 시즌2 가능 이래가지고 기독교 세계에 그 이단 유튜브들 보면은 아주 그냥 정신이 온전하게 지키기 어렵거든요. 뭐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썸네일을 갖다가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찾아가서 보면 논증을 쌓는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반박할 필요가 없이 과거에 내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다 해놨다. 그래가지고 웃겨요. 이것도 저한테는 코미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작업 계정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도 이제 막 쌍스러운 얘기를 하시죠. 참고로 이것도 그 오창석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너도 김어준 신도냐? 시성 불가침이냐? 아니죠. 저도 김어준 헛발질한 거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아이디도 좀 이상하고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말투가 절대 젊은 여성일 말투가 아닌데, 그죠? 텍스트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클릭을 해봤어요. 이거 서련님 맞죠? 그 AOA. 저는 이분 프로필 사진을 보고 또 꼬미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길게 필요는 없어요. 여기 요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하느님, 술 먹고 나온 자식들의 외침에 깨달음을 주소서. 네,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와인 메이커십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누른 다음에 차단을 하면은, 딸깍하면은 열심히 쓰셨는데 딸깍하면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분의 댓글은 다시는 저희 채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깍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물론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친일 역적 내란 극우 개신교의 모습. 네, 이것도 썸네일 하나 더 있는데 한국교회 매국 이야기라고, 그것도 이제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명박 때부터 시작한 보수를 참칭하는 권력을 지지하던 목사들의 그걸 파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딜을 넣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 들어왔다. 네, 열심히 쓰셨는데 딸깍했다.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마냥 웃기만 좀 하기 그런 게 피해자들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남천동 1회 때부터 빠짐없이 보고 이동영 TV도 보고 대한뉴스 강성범 TV 봤는데 이젠 겸공이랑 매불쇼만 보네요. 저도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도 가입한 뉴 이재명이지만 비판을 가장한 조롱들이 난무하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민주당의 가치를 무시하고 앞서서 걸어온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서 국힘과 다른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망감이 크네요. 좋아했던 사람들 이카 대댓글을 달았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뉴 이재명 브랜딩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의 최대 피해자시네요.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그냥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제 영상 중에 뉴 이재명 담론 비판하는 거 많은데 혹시 보게 되시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이런 영상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뉴 이재명인데 이거를 자기 정치질에 악용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여시고 하니까 노무현 문재인을 지우고 싶으니까 참. 자, 피해자 2. 나도 한때 겸손, 유시민 엄청 좋아하고 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뭔가를 만들려는 느낌이 들고 지방선거 방송하는 걸 보고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69년생인 내가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만 찍어오면서 윤석열 당선 이후 가장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당신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이런 댓글에 어떻게 싸워요, 그죠? 싸움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요, 저랑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하고 그래야 민주주의죠. 애초에 저는 타인을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댓글창 가이드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냥 제 관점을 말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무튼간에 좋은 댓글 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피해자 3. 저는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좋아 민주당이 좋아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혼란스럽네요. 늦게 정치에 관심 갖게 되어 사실 잘 모르고 뒤죽박죽이에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흐름이 보이네요.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해요. 여기도 이제 제가 아까랑 비슷한 댓글을 달았어요. 진짜 미안하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민주당에 먼저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4. 저는 윤건희의 기괴한 정권이 너무 싫어서 민주당 잼통을 찍은 유잼입니다. 잼통을 팔로우하니 알고리즘에 뜨는 채널 짤로 민주당 역사를 알게 됐죠. 앞전 대통령을 잘 모릅니다. 잼통 능력 성과도 대통령 된 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전형적인 국힘이 계속 정권 잡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찍은, 그전에는 정치 무관심층이었겠죠. 지금 제 마음이 싸늘해진 건 그 일베, 리박 같은 조롱, 폭력을 매일 당한다는 기분 때문입니다. 내란당이 싫어 잼통을 뽑았는데 총리와 명픽들이 내란당 모습을 보여줘서 식어버렸어요. 그들을 다 걸러내야 민주당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잘 봤고 고마워요. 이분 댓글에서 느껴지시죠? 이게 정치에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정자랄이야, 그죠? 제 대댓글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피해자 5. 헐 미안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오창석과 생각이 같아요. 김어준과 최욱과 조국, 유시민 저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 발표회를 보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정확히 보여요. 한번 영상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답은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니까요. 상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면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대통령 기자회견은 어제 다 봤어요. 다 끄덕거렸는데 한 가지 심각하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마 다음에 만들 영상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영상. 자, 이거 피해자 6인데 고치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이 PPT 만드는데 댓글 정리랑 겹쳐가지고 지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더 손 안 댈 거예요. 피해자 6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이. 그래서 회색지대로 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사상검증 어쩌고 하던 말도 모욕당한 기분이었는데 김영남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게 부끄럽게 함. 그걸 두둔하는 대통령이라니. 그러면서 사회부조리에 대한 단죄 어쩌고 하는 행동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참. 제가 이제 앞에 했던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가끔 달리는 댓글 중에 그래서 반명이라는 거지 이런 게 있거든요. 볼 때마다 민주당판 홍위병 창궐 직전 같아서 한숨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보면 댓글창이 더러워질까봐 깨진 유리창 효과 아시죠? 저희 집 주변에 어떤 건물 주차장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 위에 어느 날 커피를 누가 먹다가 두 개를 테이크아웃 용기에 커피가 담겨있는 상태로 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하나가 더 늘었어. 그게 깨진 유리창 효과거든요. 여기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댓글창 더러워질까봐 바로 블락합니다. 자, 이것도 기독교 얘기하다가 윤석열 정권 때 그 극우 개신 얘기하려고 만든 건데 제가 여기서 써먹을 줄 몰랐습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지금 전체주의가 파시즘이 창궐하기 직전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의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분노합니다. 자, 민주진영 유튜브 댓글창 보면 2017년 대선 경선 때 패악질하던 손가역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카이빙을 쭉 해오고 있고요. 댓글창 정리할 때마다 그때의 악취와 비슷한 것들이 보이면 다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근거 자료들을 그들이 찾아서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 제공해 놓은 자료 일부만 지금 정리해서 푸는 거예요. 정리하기도 힘들고 너무 역겨운 거는 좀 빼야 돼가지고 아무튼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에 대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유님의 유명한 짤이죠. 그 뭐야, 내가 가해자인가 싶을 정도로 헷갈렸는데 뭐 처벌은 해줘,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좀 바빠요. 이래저래 바빠요. 이 영상 만드는 거랑 채널 말고도 개인적으로 좀 이래저래 바쁩니다. 그래서 그럴 여력이 아직 없는데 어느 날 때가 오면 저는 선처는 없습니다. 열심히 댓글 다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질문을 해야죠. 누굴까 대체? 누굴까? 털레요 진짜 이 악의적인 혐오 공장을 민주당 내부에서 스스로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김어준이 2달 전쯤 뉴스공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딴지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매출이 엄청 증가했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들어온 돈을 돌려서 쓰는 거 아니냐 하는 논조로
근데 그거 다 겸손몰 매출이었다고 만년필도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작질인 것 같아서 뒤를 파봤더니 국공합작이라고 할 만한 꼬리들을 발견했다고. 계속 해보라고 김어준이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국공합작이라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결탁했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근데 일단 저는 아니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댓글 부대 확 풀어가지고 이재명 공격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새로 구독하신 분들 꼭 봐주셔야 한다고, 그래야지 오해가 없다고 하는 영상인데, 저는 유튜브를 거의 5년 동안 하면서 수익이 15만 원이 나왔는데 돈이 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하면서 내가 다루는 주제가 기독교 세계 중에서도 조회수 쫙 빨기 쉬운 소재를 다루지 않았고 깊이 있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고 싶은 영상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이 영상을 왜 새로 구독하신 분들이 꼭 봐주셔야 하냐면, 저 정치 채널 아니거든요. 당황스러우시죠? 영상 올린 거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책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제품, 물건 산 거 리뷰도 하고요. 그냥 저 하고 싶은 얘기 그때그때 해요. 좀 뭐 제 개인의 이야기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채널에 흐름이 있어요. 이 영상을 봐주시면, 이 채널이 그거 아니구나. 정치 채널 아니구나.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갑자기 다른 영상 올라오면 여기 갑자기 왜 이어폰 리뷰 올라와?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만든 영상입니다. 기회에 나중에라도 꼭 봐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는 웃어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냐, 이게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이 채널을 하면서 내 길을 걷고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축적한 것들, 이 모두 한 점으로 수렴돼서,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스킬들을 익혔을 거잖아요. 그게 전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 만드는 활동에 수렴이 되더라고요. 이 노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심장에 새기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노트인데, 다 성경 구절입니다. 기독교 너무 싫어하면 패스하셔도 돼요. 읽어드릴게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끌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 MBTI I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윤석열 때 이제 계엄 해제하고 난 다음에 탄핵 안 되면 우리 다 죽겠다. 그리고 내가 애정하던 사람들, 윤석열, 김건희 실명으로 비판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 다 잡혀서 가서 살겠다. 그러면 비겁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나 그렇게 못 살겠다. 그거를 그때 제가 알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재명 정부 반년 정도가 지나면서 요즘 만들고 있는 종류의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마음에 제일 먹어야 했던 각오는 가난할 각오였어요. 현대사회에서 쉽지 않죠. 가난하면 등신 취급 받으니까. 근데 그 각오를 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온 돈들 까먹으면서 지금 채널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까먹은 거 다 할 때까지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뭐 접으면 되지, 딴 거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고, 그 가난을 각오할 때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게, 제가 김어준 방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뉴스공장이 아니라 월말 김어준이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거기서 이제 김어준이 본인 인생 썰을 풀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삶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가난하면 어때? 그다음에 그 김어준 특유의 말투로 씨 이거 있죠. 그거를 제가 이런 고민하던 때쯤에 월말 김어준 듣다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어른 없잖아요. 형도 없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그리고 특히 가족들은 학을 떼죠.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들을 할 때 내 존재 전부를 쏟아붓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 길을 걷고 있다. 저는 이 감각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저는 45년생 할머니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걱정스러워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 정말 가슴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이유는 진심으로 민주당을 걱정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님의 진정성이 깊이 공감된다고 느꼈습니다. 부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많이 알려주세요. 80평생에 이렇게 댓글로 나의 바램을 표출하기는 처음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안으로 국정을 돌보시게 우리 모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보면서 울컥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거는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이 어르신 80평생의 첫 댓글이 제 채널인 거잖아요.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들이 저한테 진짜로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댓글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런 거구나. 지금 내가 내 돈 까먹어가면서 하는데 왜 즐겁지? 신나지? 힘이 나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큰 보람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정치 채널로 조회수 빠는 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채널인데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치 채널도 레카식으로 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게 조회수 빨기는 진짜 좋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저는 그런 채널들을 진짜 싫어해요. 썸네일 막 호들갑 떨어놓고 들어가서 내용 보면은 별거 없는 거. 일단 그게 싫고, 그거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뭐랄까, 민주당 지지층의 전체 퀄리티가 낮아지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멋이 없어요. 뭐냐면 오리지널리티가 없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가로서의 일인가? 소설가로서 사는 법인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리지널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비틀즈의 음악은 딱 듣는 순간 오리지널리티가 느껴진다. 그들만의 고유의 것.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레카형이라고 말하는 정치 채널에서는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어느 AI의 음성이냐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채널이 너무 많고, 저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조회수 쫙 빨아들이는 문법을 포기하고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단어로 말하자면 문화예요. 이거 최근에 올린 커뮤니티 게시글인데 한번 후루룩 읽어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공간을 디지털 광장까지는 아니고 사랑방이라는 감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멸칭이나 욕설 없더라도 12조로 뱉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 정리하다 보면 꼭 저한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제 사랑방에 놀러 오신 분과 대댓글로 싸우고 있더군요.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과 대화는 힘들겠다 싶으면 블락을 합니다. 제가 공들여 가꾼 곳이고 다른 인력을 얻기에 기준은 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별히 남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각종 커뮤니티가 남초 여초 나눠지는 것에는 이 원인도 있다고 보는데요. 화가 나도 너무 격하게 표현하는 게 쌓이다 보면 여성들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기분 좋게 오고 갈 수 있는 문화를 가꾸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추신 채널 상단 커뮤니티 탭을 클릭하시면 누구나 포스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소식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추신2인데 다들 도와주셔야 제가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멤버십 가입해달라, 후원해달라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이것만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널리 퍼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댓글, 하이프가 도움이 됩니다. 네, 켠김에 최근에 올린 공지라고 해야 되나? 끝까지 읽어봤고요. 하이프를 해주셔서 저는 정치 콘텐츠가 하이프 100 안에 들어간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 봤는데, 처음 발견했을 때 74위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나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야, 내가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아가 비대해지는 시작입니다. 제가 내린 판단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남천동을 많이 애정했구나, 창석이 진짜 많이 사랑받았구나 라고 느낀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나의 유튜브 첫 구독, 첫사랑 같던 남천동, 50대 아줌마를 깔깔거리며 웃게 해준 너희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근데 더 이상 웃으며 들을 수 없어서 슬프네. 그동안 고마웠고, 이렇게 보내는 인사를 안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눈물이 나지만 인사를 보내. 이카 그리고 안녕. 어제 창석이 말 듣고 뒤에서 칼로 찔리는 것 같아 눈물 나왔음. 밤새 울었다. 여기 달린 대댓글인데,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서글퍼서 밤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물은 지금 나네요. 나 남천동 버렸다. 네 말 들으며 눈물이 나는데 남편이 남천동 들을 때마다 시끄럽다고, 웃음소리가 저게 뭐냐고 경박하다고, 뭔지도 모르면서 구박할 때도 쉴드 쳐지면서 듣던 최애 중 하나였는데 남천동도 버리고 EJ도 버렸다. 배신감에 눈물 난다. 나도 어제 삐발 영상 보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속상해서, 내가 그동안 정치 유튜브에 너무 심취했어. 이제 좀 그 세상은 떠나 있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버려라 하고 포기하고 살자 하고, 네. 제가 이분께 댓글 단 거는, 저도 정치 피로 쌓일 때마다 책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전자기기 얘기하는 게 그래서라고 좀 쉬고 오시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이 댓글 이후로 채널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진짜 잠깐 쉬고 계신 것 같아요. 부디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 파악을 대체 어디서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좋은 댓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매진 KTV 댓글 너무 더러워서 안 보는데요. 만약 거기 댓글을 보신다면 충분히 진성 민주당원의 마음을 모를 듯도 합니다. 이하는 좀 생략하고, 여기도 읽어야겠다. 욕설 듣고 3시간 동안 떨다가 1시간도 못 자고 깼습니다. 여기에 대댓글이에요. 저도 그곳 듣지도 댓글도 안 봅니다. 뉴 이재명의 왕조에 내시 같은 느낌이 역겹고, 당원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도 당원도 없는 곳 같았습니다. 이매진 TV 댓글 보시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겁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요. 지금 제 자료 정리하기 도 벅차서 그것까지는 굳이 포옹을 읽지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그럼 누구냐 너. 추론을 해볼게요. 국힘이나 극우에서 만든 용어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쭉 돌이켜보시면 국힘이나 극우 쪽에서 그 워딩을 사용해 공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선가 말했죠. 진짜 나쁜 놈들은 뒤집어 씌우기를 잘하거든요. 자기의 악행을 뒤집어 씌우는 걸 진짜 잘해요. 이 댓글을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보셨죠?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신천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도 하고 있고 얘네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털가역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신천지로 뒤집어 씌우려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움직임은. 이 표현은 정말 너무 많이 봤고. 근데 우리 보고 손가역이라고는 못해요. 안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민주진영 유튜브 댓글창 보면 2017년 대선 경선 때 폐악질하던 손가역이 떠오릅니다. 이 기시감에 우리가 왜 들고 있고 우리는 이 추론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들은 왜 우리한테 털천지라고는 하는데 털가역이라는 거는 안 할까요? 못할까요?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 채널은 논증을 쌓는 방식으로 영상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뉴 이재명 담론에 대해서 진작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 번쯤 보셨죠? 2017년에 이 페이스북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분이 정리를 해놓은 걸 가져온 거예요. 17년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됐던 그때 경선 때 이재명이 주황띠 들어오고 나왔던 그때 활동 시대로 추정을 하고 쭉 바뀌어요. 막 바른미래당 갔다가 안철수와 함께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했다가 한동훈과 함께 했다가 2025년에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이재명 사용설명서로 바뀌고 유이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결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 거냐? 공감합니다. 어떤 대세에서 뉴재명 수계가 이재미라 썼던데 반박을 못하겠더군요. 제발 더 이상 실망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이재명 X 페북에도 가끔 대 남기는데 볼까 싶고 바뀌는 건 없고 지쳐갑니다. 애증의 민주당 이게 국힘당보다 더 썩어 빠진 의원들 꼴 보기 싫어서 탈당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인가 당원이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생각해본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들에는 제가 비슷한 얘기를 썼어요. 좋은 공기 좀 마시고 걷거나 뛰고 맛있는 거 챙겨 드시라고. 그리고 다른 댓글들을 좀 보시면서 힐링 좀 하시라고. 너무 힘드시면 정치에 좀 신경을 끊으셨다가 같이 가보자고 그런 얘기들을 했고 요거에 대한 답은 민주당은 노무현 때부터 쭉 당원이 끌고 온 정당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요분이 되게 좋은 댓글 남겨주셨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떠나지만 남는 건 당원들입니다. 항상 지키는 건 당원들입니다.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탈당하시면 누가 좋아할까요? 얘들이 좋아하겠죠. 아까 제가 니들만 민주당원이냐 하는 얘기에 일리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돈 애들도 있을 거고 민주당적을 포기하지 않고 잠복해 있던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좋겠죠. 탈당하면 쟤들 좋은 걸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멸칭 사용에 반대합니다. 미러링의 끝은 이미 보았다. 이 얘기 뭐냐면 8년 2019년 요때쯤에 일베에서 시작된 여성 혐오의 미러링으로 메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쪽은 남성 혐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극심한 젠더 갈등. 미러링으로 싸우면 어떻게 된다? 극심한 갈등만 남는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멈춰야 되는데 송가혁이 됐건 신천지가 됐건 국정원에서 시작된 팀이 됐건 걔네가 제 말 들을 리도 없고 우리가 먼저 멈춰야 됩니다. 자, 민주주의 참 힘들다.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해주고 무시하면 될 텐데 참 어렵네요. 저는 역대 민주당 대통령님들 보면서 저 아저씨들 왜 그냥 받아치고 그러지 왜 저러냐 답답하게 싶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왜 그 길을 걸으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요. 멸칭 금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 내부의 토론도 그렇지만 상대당과의 논쟁도 마찬가지죠. 사람 이름 하나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건지요. 이제부터 손 놓고만 있지 않고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보시죠. 우선 멸칭 쓰는 커뮤 게시물이나 유튜브 댓글 보이면 멸칭 사용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대댓글을 다는 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정작용을 한 성공 사례를 갖고 왔어요. 이분이 이제 여기에는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벌드, 여기에는 이제 비치 이래가지고 제가 이 내용이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상 이거 수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선생님을 블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시간이 지나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삐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자정작용 성공 사례 두 번째 세 번째 거 이분은 사실은 뭐라고 쓰셨냐면 곧 민석당이라고 썼어요. 이게 멸칭이라고 하기까지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 이름은 사람으로 불러야 된다. 왜냐면 선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참고로 해놓은 영상이 요거예요.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돼요. 그을 때 사람 이름은 사람 이름으로 쓴다. 그리고 이분도 요거 다 이제 그 벌드였어요. 이렇게 비슷한 댓글 남겼을 때 수정을 해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읽을만 하죠. 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당을 지키자는 거지 일 개인을 숭배하고자 하는 게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벌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아까처럼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분이 대댓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저 정도도 멸칭이라면 그만 접으시오. 유튜브가 무슨 성당입니까? 저도 조언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어
단어의 주어 자체가 사람 이름에 동물을 합성한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거랑 똑같아요, 주어 자체는. 그래서 저는 이명박을 그 레빗이랑 합친 조어도 안 쓰는 걸 주장했고, 박근혜를 치킨이랑 합성한 조어도 안 쓰는 걸 주장했어요. 똑같아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저는 이분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성당 아니죠. 그리고 저 그렇게 착한 놈도 아니고 거룩한 인간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데,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일화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 마을에 갔는데 할아버지 친구 가게 같은 데를 갔나 봐요. 할아버지 친구분이 저를 뭐라고 혼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납득이 안 갔나 봐요. 한 2살,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말로 전해 듣기로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애기가 팔짱을 이렇게 쫙 끼고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잠들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시골 마을에 누구 왔어? 이러면서 제가 시골 내려가면 약간 일화처럼 남아있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합니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좋게 말하시면 제가 귀 기울이기라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본인이 쓰고 있는 게 멸칭인지 인지도 못하는 분이 이러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흐린 눈을 뜬다. 단 확증 편향은 조심. 자, 일단 흐린 눈을 뜬다에 주목할게요. 뉴 이재명이라는 조직 건달들 때문에 마음이 식어 당내에 잠복해 있던 손가락이 포장지 갈아 끼웠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제 추론이에요. 대통령께 왜곡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거의 24시간 쉬는 시간에 유튜브 다 보고 댓글도 다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쌍욕을 한 사람들 다 박탈됐어요. 인사혁신처장으로 간 최동석이라는 자는 쌍욕을 입에 달고 말끝마다 했어요. 그러던 자를 바로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했어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무려. 다 아시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게 만약에 연기라면 오스카상 받아야 된다고 거기에 이제 댓글을 주신 거죠. 진짜 명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 거 사실이고요. 정규제도 청와대 불러서 식사 대접하면서 문통 내에 불러 그런 자리 한 번만 가져도 이런 모욕은 대놓고 안 받을 텐데 하는 서운한 마음 사라지지 않고 오늘은 쌍욕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거 저희가 여기서 안 멈췄잖아요. 오창석이 누구한테 쌍욕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영입하고 공천 준 사람에게 했겠죠. 근데 요거는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최동석 얘기입니다. 최동석이 지금은 유튜브에서 그 영상 다 내렸는데 몇 년 동안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흐린 눈을 뜨십시오. 뜨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우는 이재명이고 손가역은 해체된 적이 없어. 니들도 이제 현실을 봐. 총리가 저 날뛰고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의원들이 정청래 못 잡아먹어서 발광을 하는데 저게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게 아니면 가능한 일이니 윤석열 피해서 위험한 인간을 당대표의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거야. 저는 여기에 반박을 사실 못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식사 자리에요. 이재명이 참석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뭐가 얼마나 바쁘길래. 그리고 이거 2025년입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일단은 작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집회를 평산마을에서 열겠다고 경찰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굴까요? 그리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죠. 저는 그 평산의 사저 앞에 그 시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조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뽑을 때. 근데 일단은 이날까지는 안 된 거 확실한 것 같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이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평산 다녀오신 분이라거나. 제가 그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한 게 손가역이 문파 아시죠?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문파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문파에서 제명합니다라고 했던 전 문구로 소리 새로운 미래 지지자 일동 제명당했어요, 문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흐름을 봐도 당내에 잠복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나가서 돌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눈 감겼죠? 다시 뜨세요. 다시 뜨세요. 제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생각이 바뀌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일단 이거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 장성철이라는 평론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까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누가 댓글로 좀 적어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유튜브에 장성철 문재인 이렇게 검색하셔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성철 딸 결혼할 때 화환을 보냈대요. 최근입니다. 이거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고급스러운 걸 보냈대요. 보이시죠? 여러분, 대통령의 화환이 어디에 가는지 대통령이 모르고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세요. 입장할 땐 같이 왔는데 마음의 거리가
뭔가 싶어요. 이 사진을 보면. 그쵸? 요거 가지고 이제 또 문재인을 민주당에서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댓글 쓰고 있냐면 자기가 상황인 것처럼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단은요. 둘 다 왕이 아니고요. 전직 왕이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이었다가 시민으로 돌아간 한 사람이고요. 지금 대통령이지만 시민으로 돌아가야 될 한 사람이고요. 난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짤을 나르면서 욕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뭐랄까 언론이 잘 쓰는 장난 기법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악마의 편집이 얼마나 쉬운지 볼게요. 보셨나요? 뭔가 두 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날 추도식에서 딱 이 한 4초 정도가 전부였어요. 식사는 분명히 함께하지 않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언론들이 주로 따서 보도했으면 이 장면을 많이 반복해서 틀어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두 분의 관계가 괜찮구나라고 느끼겠죠. 근데 요것만 주로 따서 보도하면요, 두 분이 멀어졌구나, 마음의 거리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교차해서 계속 왔다 갔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온탕 냉탕처럼. 결론은 뭐냐? 흐린 눈을 이제 뜨세요. 뜨셔야 돼요. 그러나 확증 편향은 조심하자. 끝까지.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개혁 1페이지 때 기억나시죠? 아니 무슨 대통령이 마지막에 다 삭제했다고 그렇게 깜짝 이벤트처럼 되길 기대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애초에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연애 대상이 진짜 나쁜 연애 대상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지? 지금 윤석열 정권 4년 차가 아닌데?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흐린 눈 다시 한번 뜨시라고 아까 요 화합 말고 요거, 자, 요 채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평산 사저 앞에서,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설명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또 자세히 적어주고 싶은 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우리가 집단 지성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거 4개월 전이에요. 이번 설 2026년 설에 대통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설 선물을. 이러니까 곱게 못 보는 거죠. 이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시비와 물에 반응하지 않기. 이거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대망진창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시비를 건 사람을 블락했어요. 이분이 그 대댓글로 남겨주신 것도 같이 지워지거든요. 제가 그거는 캡처 못했는데 이분이 이 와중에 선을 지키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 읽진 않을게요. 아무튼 요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말투가 주제 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빼는 게 어떨까요? 라거나, 근데 이거는 그러라 말아라 할 권한이 저는 이 개인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한테 그렇게 할 거면 유튜브 하지 말아라 한 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저는 읽었어요.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분 블락했습니다. 왜냐면 냅두면 지금 이분에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 요분은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 정청래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게시물을 쓴 거에 제가 차선이라고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선이라고 뭐 이렇게 막 쓰셨어요. 원래 정청래는 제정신이었음. 응원할 땐 제대로 하세요. 저는 이걸 쭉 읽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댓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모니터와 모니터 사이를 뚫고 이 사람이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 대화를 하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전 이분이랑 대화할 마음이 안 들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저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꼭 합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단 댓글을, 제 채널에서 단 댓글을 다 추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 하나만 들고 왔어요. 방치하고 넘어가면 꼭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표현. 네. 이현주가 함동균 채널에 나가가지고 한 그 표현. 이분이 쓴 댓글을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이 채널에. 다 대댓글로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거든요. 미쳤나요? 여긴 완전 반 이재명 반정부네. 이분이 여기에 남긴 이 댓글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쳐서 냅두면 꼭 이렇게 사방에다가 포자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블락을 안 하면 제 사랑방이 더러워져요. 싸움이 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냅두면 어떻게 되냐. 이 속담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랑방을 망치는 사람들은 저는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제 사랑방에 놀러 오신 분들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고 항상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저한테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저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알고리즘에 기반하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은 부족을 찾아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동차 유튜브가 많이 뜨고 그걸 구독 많이 하실 거고,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에게는 육아 유튜브 뭐 이런 게 있겠고, 노후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이나 재테크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같은 트라이브, 같은 부족을 찾아가는 취향이 됐건 뭐 관심사가 됐건 그런 채널로 저는 유튜브라는 공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찾아가고 싶은 나의 부족은 뭐지를 사실 제 스스로 잘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은정 의원이 이 검찰개혁 1페이지 때 표현을 썼죠. 우리는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찾아가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와 같은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유족이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사위는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똑같거든요. 그 사위분이랑. 그래서 우리는 모두 노무현의 유족입니다 라는 저 표현이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제 채널에서 만나고 싶은, 그리고 같이 모여 있고 싶은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이 안 맞는 분들은 거기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기 찾아가시면 돼요. 저는 저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보면은 막 길게 이렇게 이렇게 대댓글이 오가요. 저는요, 이분이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거셨거든요. 유시민 계속 빨면 선거는 계속 집니다. 크크. 원댓글 쓰신 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반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흐흐흐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길게 써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일단 안 읽어요. 일단 글을 쓸 때 문단 구분을 못하는 사람 글은 저는 안 읽습니다. 근데 내용도 한 3줄 읽어보면은 이거 읽을 가치가 없는데, 그러고 안 읽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비 터신 분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읽지도 말고 그냥 무시하세요. 대응할 가치가 없어요. 뭐라고 했건 본인이랑 맞는 트라이브를 찾아가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러링의 끝은 이미 보았다. 더러운 말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은 저한테 이러셨어요. 반박하라고, 그들의 언어로, 방식으로. 점점 빼지 말고. 저는 싫어요. 안 그럴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배설하다시피 한 분이 있는데 당연히 저 이분 블락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아무리 같아도 저는 이분이랑 대화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짤 주운 거 하나 갖고 올게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돼지와 진흙탕에서 싸우지 마라. 둘 다 더러워지지만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무례한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다.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될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저렇게 싸우다 보면요, 시끄러운 소수만 남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숨게 됩니다. 더러운 말로 쌓이다가 그게 다라면 이렇게 돼요. 읽기가 힘들어요. 그냥 악취가 나요. 텍스트에서. 정치적 견해가 맞고 틀리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락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또 이렇게 벌드를 쓰셨죠? 정치적 견해는 저랑 똑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이거 진심입니다. 구독 안 하셔도 좋아요. 멸칭 쓰시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하세요. 아셨죠? 구독 취소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멸칭 쓰실 거면은 저도 여러분을 반기지 않습니다.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서 하세요.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텍스트에서 여러분 악취가 난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 참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전형적으로 지금 딱 시비 거는 거예요. 누가 대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자마자 어디에 있는데요? 증거를 가져와라. 이걸 정말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되게 이준석류 합법이다. 이준석 최근에 올림픽공원 갔다가 엄마 중국인이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한 사람한테 우리 엄마 중국인이냐고 했냐고, 증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본인이 했던 패턴인데 직접 당하니까 이제 화가 났었겠죠. 이런 거에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냅두시면 치워요. 가장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침묵의 부동의. 동의하지 않음을 침묵으로 표현하는 거.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유시민 작가도 막판에 크게 잘한 건 아닌 것 같구만. 여기에 이런 댓글 달면 대댓글 엄청 달리려나?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도 아무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하트를 남겨드렸어요. 이게 그 오창석 영상이었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요도 눌러주고 대댓글도 달아주고 있는데, 이 댓글은 며칠이 지나도록 이 상태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게 침묵의 부동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 그 채널, 유튜브 채널 가이드의 첫 번째가 말 같지도 않은 말하면 빠이에요입니다. 제 기준에서. 그게 아주 잘 실행된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든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신 차리래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뜻을 왜곡하고 중도 확장을 해야 할 시점에 순혈주의만 고집해서 도로 민주당을 만들려는 구태라는 점 꼭 명심하길 바래. 아니요.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뭐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이에요. 제 마음 꺼내보는 듯한 영상이에요. 저는 제가 문조 털리족이라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워딩이 진짜 잘 만든 워딩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뭐 문조 어레유라고 합시다. 우리라도 뭐 문조 겸레유라고 합시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신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또 채널이 기독교 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시작이 그 멸시와 조롱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즐기는 자 모드로 가면은 그게 힘을 못 써요.
그것도 있고 그 몇 분이 그렇게 왜 표현하시는 줄 아는데 언어가 유통되는 방식이라는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쓴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제안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워딩 자체가 이거 제가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쪽의 기획자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칭찬할 점. 어떻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잘 묶었는지 칭찬하고요. 설보라고 민주진영에서 애칭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기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워딩을 기획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 입에 촥 감겨요. 진짜 여기서 이 글자를 김, 준 세 글자 중에 하나로 바꿔서 해도 문조, 김레요, 문조, 어레요, 문조, 준레요. 안 감기죠? 진짜 잘 만들었어.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는 기독교에서 로마가 일황이던 시절에 멸시의 상징이던 십자가를 기독교에서 영광의 상징으로 바꿨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여기 있는 5명 전부 이렇게 내려치기 당하고 억까당할 뿐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든다. 자, 5번째. 애초에 반말을 조심한다. 인터넷 문화가 너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존중하지 않게 된 예전에 통신 시절을 떠나 인터넷 보급되고도 항상 상대가 나이가 많든 적든 존대하고 절대 반말을 쓰지 않았는데 남자들 예비군복 입으면 멀끔하던 회사원들이 갑자기 막 거칠어지고 쌍욕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신사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당구장. 그래서 마치 다른 데선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문화가 확산되면 좋겠는데 그게 제 꿈인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여기 들어올 땐 당구장에 들어오는 신사들처럼 채널을 세팅하고 싶고요. 이분도 보세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문재인. 다만 정치 철학이 다방면으로 부족함.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정책의 실패,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였음. 참고로 난 문재인 2번이나 찍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 제 생각과 다르지만 이렇게 매너 있게 의견을 표현해 주시니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 되시라고 말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분이 만약에 반말로 마지막에 문재인 2번이나 찍은 사람임 뭐 이렇게만 했다던가 이러면 어감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리고 누구를 대할 때도 애초에 반말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제 개인 썰 하나 풀게요. 저는요 이거 벌써 10년이 뭐야 15년? 아무튼 엄청 오래됐어요. 무슨 사건이 제 인생에 있었냐면 저희 부친께서 치킨을 시키셨거든요. 배달을 하는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들고 왔어요. 문을 열고 치킨을 건네줬겠죠. 저희 부친께서 반말로 그 배달원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말하냐고, 아빠 왜 반말하냐고,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했더니 뭐 나이도 뭐 그렇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제가 제 부친과 배달 음식을 먹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면 기분 진짜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참고로 사람마다 다를 텐데 법적으로 청년도 다 기준이 다르고 한데 저는 17세부터는 다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법적으로도 아마 그렇고 여성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처리 빨리 된다고 하죠. 초등학교 때도 자아가 확실하게 형성되면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고2 때쯤부터 그러니까 17세 때쯤부터 저를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 반말을 조심하면 참 좋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제 채널 되게 옛날 캡처해 놓은 거는 훨씬 전이라서 몇 개월 된 영상이에요. 이거 아마 송영길이랑 박찬대가 김어준 방송이 안 나간다고 했을 때 이분은 송영길을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나 그 몰려라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걸 원래는 보면 딱 이 반말부터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채널에 댓글 달 때 공지에 반말하면 삭제한다고 말씀드려왔는데 답변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예외로 하려 한다. 그러면서 반론을 쭉 했어요. 답변을 달다 보니까 이분이 초면에 반말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답변을 달고 싶었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댓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젊은 너희들이 이 나라 바로 세우는 거다. 요도명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한창 그 페이스북에 오창석이 구독자 70만 유튜버로서 이래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구독자가 70만 명이면 오만해지고 구독자가 7명이면 비굴해져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긴 글로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지도 않고 댓글 다셨다는 뭐 그건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사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과도 해주셨어. 무례하게 글을 올린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좋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반갑다고 쭉 댓글을 달았는데 안타깝게 이후에 나중에 이 댓글을 살펴보니까 이분의 대댓글에 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다시 지금 제 채널에 보이시진 않는데, 혹시 아직 보고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했고 다시 댓글 남겨주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시면 혹은 이미 구독을 취소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덕담처럼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댓글에 댓글 달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 같은 부족이 아닌데 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죠? 상종을 마시면 됩니다. 대댓글 달아봤자 소중한 우리 인생의 기력만 낭비하는 소모적인 진흙탕에 끌려 들어갈 뿐입니다. 요번에 좋은 의견, 댓글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쁜 언어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그 시끄러운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되게 되고 세뇌하는 결과도 낳게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에서 배운 케바케인데 아까 그 노트 다시 나왔죠. 잠언의 26장의 4절 5절이 뭐냐면, 4절은 이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같은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가는. 5절은 똑같이 시작해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체할까 두렵다. 이게 요분이 말씀해 주신 요런 사례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과대대표가 되고 세뇌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댓글을 보셨을 때 이거는 말을 섞을만 하겠다, 아니면 이런 댓글만 있으면은 과대대표 돼가지고 세뇌되는 사람도 생기겠다 싶으면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수많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 세태에는 그냥 먹이 금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갈게요. 요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사회가 너무 비상식화 돼가는 것 같아요. 뭔가 사회를 정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이 있다면 동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하나라도 하는 중이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호남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저도 이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하다못해 나쁜 신문을 끊고 인터넷에 글을 쓰고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통령은 무조건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면, 정원호를 이재명 대통령이 트윗 X로 샤라웃 해줬잖아요. 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후보 나온 거 보고 공약을 한번 다 뒤져봤어요. 박주민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전현희는 살펴봤는데 비교할 대상이 안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공약의 퀄리티가 안 좋아서 아예 되지도 않았고요. 이거를 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만든 영상 중에 제일 길어요. 오늘 갱신을 하겠네요.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호는 공약이 정말 구청장 수준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준비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다, 결론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원호가 과반으로 경선 통과했잖아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공약을 안 살펴보고 그냥 이재명이 샤라웃 했다니까 믿고 경선에서 과반으로 한 번에 통과를 한 건가? 좀 놀랐어요. 우리는 그 점에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부를 한다. 이 책은요, 제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일생 동안 쓴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겠습니다. 이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후에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쓴, 바둑으로 치면 복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당에서 정치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거 읽고 독후감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쪽 당에서 넘어오면 이거 읽고 독후감 써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은 뭐냐면 새누리당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당을 개혁할 게 아니라 야당,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것을 쫙 써놓은 책인데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민주당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들춰보면 항상 다르게 보이는 게 있고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줄 치면서 공부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채널에 찾아보시면. 공부하는 거 좀 빡세죠, 알아요. 그러면 이거 구독자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이 영상도 좋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평산 책방 앱이에요. 월 10,000원인가 내면은 유료 회원으로도 가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산 책방지기와 뭐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평산 책방지기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정말로 당신을 응원하고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요거 이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좀 부담되시면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 다 쓰면은 그때 되면은 뭐라도 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회원가입 안 해주시고 슈퍼챗 안 사주셔도 되니까 요거 월 10,000원
했다가 취소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느냐면 당원 주권 무력화를 시키려고 낌새를 보이는 의원을 찾아가세요. 직접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은 직접 찾아가시고요. 네,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요즘 뭐 마녀 사냥 당한다고 억울해하던데 당원 주권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욕은 먹기 싫은 거죠. 근데 이분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가서 보면요. 지금 민주당에 짜게 식은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가서 의견을 표현하겠어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사람들 댓글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여론으로 읽는다고요. 근데 저는 2030에 과징출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걸 보세요. 신천지에 20대 30대 비중이 거의 22%가 넘었다고 최근 기사들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30에 가중치를 주면 민주당에 만약에 들어와 있는 2030 나이대에 신천지 세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중치가 부여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당은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당의 정책으로 대선이건 총선이건 나가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후보와 정책을 내고 그걸로 선택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넣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반대고요. 지금 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30 이러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반대예요. 100% 당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거 오늘 딴 캡처예요. 신천지가 이러고 있는데 2030에 가중치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여기 페북이나 인스타 가셔서 한번 댓글 보시고 정치가 더럽다고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의견을 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 X를 찾아가기. 제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 X 쓰는 거 보면서 아니 미국인들이 트럼프 보는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진짜 최근에 이 논란이 된 게시물에 이런 대댓글들이 달렸어요. 요거는 다 읽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런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매체가 뭔진 모르겠어요. 인스타건 페이스북이건 유튜브건 X건 간에 사용하는 게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계속 이런 스탠스로 국정을 남은 4년 동안 운영하실 거라면요. 진지하게 탈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렇게 당원들한테 배신감을 안겨주면서까지 그 소신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시겠다면 탈당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맛있는 것 좀 찾아서 드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가 어느 일본인이 이제 남편이랑 한일 커플이에요. 아내가 일본인인데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간짜장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짜장을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저도 간짜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찾아가서 오랜만에 저 짜장면 진짜 한 몇 년 만에 먹었어요. 그때쯤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힘을 좀 내시라고. 제가 한 말이 생각나서 저한테 맛있는 걸 먹여줬어요. 싸우려면 배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무현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미국이 지금의 위상과 다르게 정말 압도적인 세계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때 노무현 재단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신문 기사들은 다 타이틀을 이렇게 떴어요. 노무현 반미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논지를 전개해 볼게요. 자, 이거부터. 지금 이딴 거 만들어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청래를 JMS랑 엮는 그게 움직임이 있어요. 걔네는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답을 드렸고요. 아까 이거 보셨던 댓글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거는 제가 주워온 짤인데 만일 누군가 널 처음 봤을 때 반명이 상이라고 싫어하면 그 삐 같은 반명을 꼭 해줘라. 웃겨서 퍼왔습니다. 저 아직 반명 시작도 안 했어요. 할 게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윤석열이었으면 개거품 물고 뭐라고 했을 건데 그냥 말도 안 한 게 많아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론조사 오면 제 의견을 표현할 겁니다. 저 민주당 당원이지만 지금의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아까 그 보신 이재명 되면 뭐 중국에 나라 팔아넘긴다고 그런 영상을 만든 사람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겁니다. 지지율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책임지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0%막 이렇게 내려가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하는 거 보면. 아무튼 저는 저의 길을 갈 거고 여러분이 생각은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 같은 분은 같이 가시면 되고 아닌 분은 뭐 각자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반명이 답일지도 몰라요. 이거 어디서
차가 냈냐? 이명박의 지지율입니다. 긍정 50% 넘게 시작했어요. 퇴임할 때쯤에는 17%까지 나왔어요. 퇴임하던 해 갤럽 기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당시에 어떻게 정권을 가져왔냐 하면 이명박이랑 각을 세웠어요. 세종시 문제 가지고 특히. 그래서 여당 내 야당, 이명박을 배출한 당이지만 이명박과 동일선에 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각을 세워서 정권이 재창출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정권 다시 넘어가면 어떡해요 하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진짜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미 이건 사례도 있는 거예요. 반명이 답일지도 몰라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 뭐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부록으로 팩트체크 하나 하고 제가 추천할 영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윤석열 관련해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서 상식 수준 팩트체크 적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 정직 징계안을 대통령께 제출했고 대통령의 승인으로 징계당했습니다. 추미애가 해임 면직안을 제출했으면 윤석열은 해임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가져오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맘대로 자를 수 없다. 근데 이때 막 대통령인데 왜 권력 주는데 막 안 자르냐고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제발 뭐 좀 찾아보시고 욕하세요. 남들한테 그만 속으시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보강을 좀 했습니다. 팩트체크 추가하면 그 징계안은 추미애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위원회가 있었고 그 위원회가 가져온 게 솜방망이었고 그나마 그 2개월짜리가 법원에 의해서 뒤집혔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2개월짜리였는데도 그랬는데 해임 아니었으면 역풍이 더 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많이 지지층에게 상처를 준 지점이잖아요. 팩트체크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고요. 여기 보면 퇴임하시고 양산마을에 쓰레기들이 몰려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하는데 묵묵히 풀 뽑으시던 대통령님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하나도 거기 와서 편 들어주는 놈들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쪽 편에 의해서 악마까지. 아마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저는 추론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요. 이 영화에 보면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지점이 기자회견 때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이 영화를 따로 다루는 영상을 언젠가 만들 것 같아서 지금 길게는 안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으로서의 이 사람의 본연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갔고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저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 영화가 되게 좋아요. 힐링도 되고 생각하게 되는 점이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부록 두 번째로 요 소설 파친코라는 소설을 추천합니다. 아스팔트보다 풀이 강해요. 여러분 이런 거 길 가다 종종 보시죠? 이 파친코라는 소설은 드라마에는 이게 잘 표현 안 돼요. 이거 다 읽고 나면 역사의 주인이 권력자들 같지만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구나. 민초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걸 이 파친코라는 소설을 읽으면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오랫동안 제 채널을 보신 분인데 대통령에 대한 심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으로 채워지지 않게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반명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저도 마음 식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악마도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어쩌면 이중모션 있죠.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한편에서는 이런 프레임을 쓰려고 이중모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이분이 댓글 쓰는 거 귀찮아하는 분인데 요즘 댓글창이 점점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남겨주신 거고 제가 쭉 했던 말이랑 똑같죠. 친절한 말로 표현하면 충분하다. 안 그러면 생각이 같아도 저 같은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았습니다. 제가 일단 정말 심한 거는 다 거르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생긴 사람들이 의사를 표출하는 걸 막을 생각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 내 모든 사람이 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에는 이재명이 최선이어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 차선 혹은 차악이었기 때문에 2022년뿐 아니라 2025년에도 표를 준 사람이 많아요. 진보당, 조국혁신당, 심지어 무당파도 앞에서도 보셨죠. 많습니다. 그래서 불락을 하는 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저랑 정치적 견해가 같아도 일단 멸칭 쓰면은 아웃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정중하게 의견을 남겨주시니까 감사한데 제가 요즘 자고 일어나면 그 사이에 더럽혀지는 댓글 남아있을까봐 바로 그걸 켜서 정리부터 하거든요. 그러느라 영상을 못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달았고 이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채널이 커지면 관리가 더 힘드실 텐데 못해도 괜찮다. 저런 댓글 쓰기 귀찮은 성향이 앞으로 안 달 것 같다. 그래도 응원하겠다. 이렇게 덕담으로 마무리해 주셨고 저도 이제 갑자기 댓글이 밀려들다 보니까 좀 판단이 흐려져서 냅둬야 되나 하는 게 있었는데 다시 추적해 보니까 내용 없는 무분별한 비난 쏟아내고 있는 계정들 발견할 수 있었다. 교훈을 얻었다면 처음 쎄한 게 거의 틀리지 않는다.
랄까. 저도 사실 유튜브 하기 전까지 댓글 거의 안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연구 결과가 많아요. 웹상의 댓글의 다수는 0. 몇 프로가 거의 뭐 80 몇 프로를 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의 지향점은 시끄러운 소수들이 더럽히는 공간에서 침묵하던 다수들이 가끔이나마 목소리 내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댓글을 달지 않고 살았냐면 슬램덩크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왜 우리 고등학교를 오지 않았냐고 서태웅한테 감독이 물어봐요. 능남 감독이. 서태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북산이 더 가까우니까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사실 댓글 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 귀찮은 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안 달았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예, 포기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이것도 슬램덩크 장면 패러디인데 귀찮다고 해서 포기하고 냅두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기가 지금 생기기 전에 저는 한 달 동안 거의 이 날씨를 정말 잘 누렸거든요. 시간과 기회가 될 때마다 테라스 있는 카페 가가지고 야외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생각 정리하면서 그랬어요. 유럽에 갔을 때 부러웠던 게 그거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이브가 편안한 바이브로 이렇게 누리지 했는데 한국이랑 다른 게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유럽의 여름은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여름 되면 습도 막 95%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요즘 날씨 습도 아직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모기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라스에서 그 바이브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단 날씨를 누리시면서 체력을 좀 보충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제일 긴 영상인 것 같네요. 이거는 쿠키. 귀엽죠? 제가 달리기 할 때 만난 까치 친구입니다. 너무 귀여워. 한 번 더 볼게요. 빠이.